로또 당첨 5년 후 진짜 행복을 찾다. 당첨의 순간 마이너스 운명이 바뀐 날. 그날 저녁 유리는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산 로또 용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7살 딸 소희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번호를 하나씩 맞춰보던 유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여보, 여보. 준호가 황급히 달려왔을 때 유리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1등 당첨금 43억 원.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만 해도 30억이 넘는 돈이었다. 그 순간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세 사람 모두 직감했다. 1년차 화려한 시작과 첫 번째 혼란. 꿈만 같았던 나날들. 당첨 확인 후 한 달간은 정말 꿈처럼 지나갔다. 그동안 월세로 살던 좁은 투룸에서 벗어나 강남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소희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신나했고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평소 관심 있던 카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도 잦아졌다. 일본, 태국, 유럽까지. 유리는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에 앉아보며 이런 게 부자의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살 때도 가격표를 보지 않았다. 그런 자신이 신기하면서도 어색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사촌들이 축하한다며 찾아와서는 사업 투자나 대출을 은근히 요청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치킨집 하려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형부, 내가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좀 필요해. 처음엔 기꺼이 도와주려 했다. 하지만 한 명을 도와주자 다른 사람들의 요청도 끝없이 이어졌다. 가족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준호는 가족인데 도와줘야지라고 했지만 유리는 점점 부담스러워했다. 소희의 변화. 더 걱정스러운 건 소희였다. 새 학교로 전학을 간 소희는 처음엔 좋아했지만 점차 변화가 생겼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집이 얼마나 크고 비싼지,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다. 소희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우리 진짜 부자잖아요. 유리는 7살 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걸렸다. 돈이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다. 2년차 깊어지는 갈등과 외로움. 가족 내 갈등 심화. 2년째에 접어들자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 준호의 카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했지만 운영 경험이 부족해서 매달 적자였다.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어요. 그래도 해보라고 한 건 당신 아니야? 금전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도 컸다. 유리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했지만 준호는 더 큰 수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원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돈 이야기만 나오자 가족의 대화 자체가 삭막해졌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 친구 관계도 복잡해졌다. 평소에 가깝던 친구들조차 유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어떤 친구는 이제 우리랑 안 어울리려나 바라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은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싼 곳에서 먹자고 하며 계산을 당연하게 여겼다. 특히 대학 동창 은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 은지는 아이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유리가 선뜻 도와줬지만 은지는 그 이후로도 계속 다른 이유로 돈을 빌리려 했다. 거절하자 역시 부자 되니까 사람이 달라지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을 끊었다. 정체성의 혼란. 유리는 거울을 보며 자주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예전에 평범한 직장인 유리는 어디로 갔을까? 매일 브랜드 옷을 입고 고급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차를 타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어느 날 예전 직장 동료들과 만났을 때 그들의 일상 얘기 마이너스 야근, 월급날 기다리기, 할인 정보 공유하기 마이너스가 오히려 그리웠다. 자신은 그 어떤 이야기에도 동참할 수 없었다. 요즘 뭐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3년차 정리와 새로운 시작. 결단의 순간. 3년째 새해가 되자 유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계좌에 있는 돈은 여전히 많았지만 가족은 예전보다 불행해 보였다. 준호는 카페 운영 스트레스로 늘 예민했고 소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꾸 트러블이 생겼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새해 첫날 유리가 가족에게 제안했다. 전면적인 라이프 스타일 변화. 첫 번째로 준호의 카페를 정리했다. 손실이 컸지만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다. 준호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IT 분야로 방향을 바꿨다. 두 번째로 과도한 소비를 줄였다. 명품 쇼핑, 비싼 외식, 잦은 해외여행을 모두 중단했다. 대신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기로 했다. 전문가의 도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전문 재무상담사를 찾는 것이었다. 여러 명을 만나본 결과 점지만 경험이 풍부한 김재현 상담사를 선택했다. 로또 당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돈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억도 계획 없이 쓰면 5년 안에 바닥납니다. 김 상담사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쓴 돈을 계산해보니 이미 10억 가까이 나가 있었다. 함께 세운 계획은 이랬다. 마이너스 생활비 월 300만 원 이전 소득 수준. 마이너스 투자 안전자산 70%, 성장자산 30%. 마이너스 비상금 1억 원. 마이너스 자선 기부 연 1,000만 원. 마이너스 소위 교육비 연 500만 원. 인간관계 정리. 가장 어려웠던 건 인간관계 정리였다. 돈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뒀다. 처음엔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짜 친구들만 남게 되었다. 친척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계획적으로 살려고 해요. 몇몇은 실망했지만 대부분은 이해해줬다. 4년차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 유리의 새로운 도전. 4년째 유리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했다. 대학 때 전공했던 문예창작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지역 문화센터의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다.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처음으로 유리는 로또 당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겼다. 예전 같으면 생계 때문에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다. 6개월 후 유리의 단편소설이 지역 문학지에 당선됐다. 상금은 고작 50만 원이었지만 그 어떤 돈보다 뿌듯했다. 블로그 시작. 글쓰기 실력이 늘자 유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주제는 로또 당첨자의 진짜 이야기였다.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실제로 겪은 어려움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썼다. 첫 번째 글 제목은 로또 당첨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였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저도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솔직한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군요.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고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다. 준호의 재출발. 준호는 중소기업의 IT 팀장으로 취업했다. 연봉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 카페 운영으로 실패한 경험이 오히려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이다.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퇴근 후에는 소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비싼 학원에 보내는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 도서관에서 함께 책 읽기 같은 소소한 활동들을 즐겼다. 소희의 변화. 소희도 많이 변했다. 9살이 된 소희는 더 이상 돈 자랑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쓴 글이 상을 받았다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내가 커서도 글 잘 쓰고 싶어요. 소희는 엄마를 따라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상상력이 풍부한 동화도 만들어냈다. 유리는 딸이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배워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다. 의미 있는 기부.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기부 활동도 시작했다. 무작정 큰 금액을 기부하는 대신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았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도 했다.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훨씬 보람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5년차 진짜 행복을 찾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로또 당첨 5년째가 되자 유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적으로는 예전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내면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매일 아침 7시 유리는 집 앞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예전엔 이런 여유 부릴 시간도 없이 출근 준비에만 쫓겼는데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가족이 함께했다. 준호가 만든 계란말이, 유리가 끓인 된장찌개, 소희가 직접 차린 밑반찬들. 비싼 호텔 조식보다 훨씬 맛있고 따뜻했다. 진정한 관계의 발견. 5년이 지나고 보니 곁에 남은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친구 미영이는 유리가 어려울 때나 부자일 때나 똑같이 대해줬다.
옆집 아주머니는 로또 당첨 사실을 알고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반찬을 나눠줬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일 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부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리는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다. 새로운 꿈과 목표. 이제 유리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로또 당첨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이를 위해 심리학과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40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소희의 성장. 11살이 된 소희는 이제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용돈을 받으면 얼마는 저축하고 얼마는 기부하고 얼마는 쓰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 엄마, 우리가 부자인 게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착하게 사는 거죠? 소희의 이런 말을 들으면 유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딸이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다행이었다. 소희의 꿈도 생겼다.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다는 것이었다. 엄마를 닮아 글재주가 있는 소희의 동화들은 점점 완성도가 높아져 갔다. 현재 진짜 부자가 된다는 것. 물질적 현황. 5년이 지난 지금 유리 가족의 재정 상황은 안정적이었다. 현명한 투자와 절약 덕분에 원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돈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기 위한 도구였다. 정신적 풍요로움.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유리는 최근 블로그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유리는 이제 매일이 충실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거나 미술관을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미래에 대한 계획. 유리의 첫 번째 책 로또 당첨, 그 후의 이야기가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이미 몇 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상태였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러운 행운이 오히려 불행이 되지 않도록요. 또한 로또 당첨자 상담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심리상담사, 재무전문가, 법무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 저녁 무렵 유리는 집 앞마당에서 소희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는 옆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있었다. 평범하디 평범한 일상이었다. 여보, 행복해? 준호가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유리의 대답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5년 전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행복은 계좌의 숫자였다. 하지만 지금 행복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이의 웃음소리, 남편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자신의 글을 읽고 감동했다는 독자들의 메시지,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의 고마움.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로또 당첨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유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생겼고요. 이제 유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상담센터 설립, 두 번째 책 집필, 그리고 소희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모든 것이 설레고 기대된다. 로또 당첨 5년 후 유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의미라는 걸 깨달았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희를 바라보며 유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인생이.